네, 반갑습니다. 한동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세 상승장하고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 해야 되는지 완전 달라져. 근데 이 원리만 알면 돼.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뭘까요? 대세인 거. 상승이 대세. 네.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반면에 대세 하락장은 계속 내려가는. 하락 추세 상승 배웠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게 하락 추세, 하락장.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 장세. 지금 시장은 뭐가 될까? 박스권 장세. 약간 박스권 장세. 3,300을 고점으로 잡고 지금 그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야. 그냥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세가 상승하는 시장일 때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락할 때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이제 매매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 대세 상승장은 따라해보세요. 대세 상승장은 대세 상승장은 명품이 가고, 명품이 가고, 대세 하락장은 대세 하락장은 싸구려가 간다. 싸구려가 간다. 그런 걸 알면 돼요. 부동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강남이 올라가요, 지방이 올라가요. 강남. 강남이 올라가요. 그죠? 강남이 폭등하고 너무 몰랐어. 그러면 이제 얘하고 보니까 야 강남 지금 20, 40억 하는데 야 옆에 있는 부천 여기는 야, 아파트 값이 야, 10억도 안 하고 5억밖에 안 해. 상승장이니까 확산해서 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 강남장이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이제 흘러내리는 시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싼 거. 지역은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명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보다 밑에가 뭐예요? 빌라. 약간 연립주택. 그래서 대세가 꺾이면 그때 부동산도 빌라가 올라가요.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자, 돈이 많을 대상승장은 큰 돈이 들어와요. 그죠? 큰 돈이 들어오면 10%만 먹어도 대박이야. 근데 대세가 꺾이면 삼성전자가 돈을 못 낼 것 같아. 그럼 그 돈을 어디로 갈 거예요? 좀 작은 종목을 올리는 거야. 근데 작은 종목을 올리는데 삼성전자로 10% 먹을 만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소형주 200%에서 300% 올려야 이 돈 나올까 말까. 네.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좀 큰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큰 종목을 사.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은 대형주 사면 돼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어떻게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이상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박스권 장세니까 대형주들도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올라와. 따라 올라오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때요? 뭐 효성 이런 종목들도 막 이제 올라오잖아. 따라 삼성전자 안 가는데 효성도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명품은 삼성전자밖에 명품은 아니지만 효성도 대형주니까 명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명품들은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가 하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락이 바뀔 때, 그때는 소형주밖에 안 가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현대차, LG 이런 거 돈을 못 벌어요. 하락장에서는 벌기가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락 지수가 만약에 꺾여버리면 대형주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빠져요. 대사락장에. 그럼 얘는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막 좀 작은 종목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치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대형주 보면 돼요. 대형주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하니까 좀 종목들이 잘 못 가는, 대형주들이 잘 못 가죠, 요즘에. 다 고점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잖아. 이게 이제 하락이다 아직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조정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게 올라가요? 세 개만 기억해. 자, 상승장은 이제 뭐 대형주 사면 되는 거고, 하락장, 자, 딱 세 가지 분류가 있어. 하락장은 첫 번째 질병,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
세 번째가 북한과 관련된 거. 자, 요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시장에 이제 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한단 말이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돼. 그냥 무조건 얘네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지. 만약에 시장이 갈 게 없어. 쭉 조정받고 있는데 뭐 시에서 질병 코로나. 응? 그래서 작년에 시장 하락할 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폭등했어요. 그치? 시장이 폭락했잖아. 그 폭락할 때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재테크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재택, 예, 말소프트, 뭐 진단키트 만드는 뭐 시젠 이런 애들이 질병 테마지. 하락할 때는 애들이 폭등을 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보면 가요. 조정받을 때 보면 정치 테마 좀 움직여요. 그치? 그럼 시장에 갈 게 없어. 아니 뭔 벌긴 벌어야겠는데 대형주는 안 가지. 돈을 못 벌 것 같지.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 대선 이슈가 생겨야 돼.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들 보게 되면 뭐 갑자기 뭐 누가 지지율이 급등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그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해. 또 하나 이제 북한. 북한은 크게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경협. 북한하고 관계 좋은 거. 경제 협력. 하나는 전쟁. 두 개 중에 이슈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러면 폭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북한하고 유화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경합적 폭등이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뭐 빅텍이라던가 스페코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질병이 우리가 또 지금은 코로나지만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얘네들 또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장이 막 대세가 막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발생해도 얘 잘 안 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세가 지금 내가 상승장인데 소용주를 갖고 있어. 완전 막다다. 삼성전자 막 날라가는데 나는 막 시가총액 500억짜리 뭐 거래량 얼마 없는 거 갖고 있으면 완전 막다다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꺾이고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 부담돼서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대형주를 사. 그런 완전 막다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이 바뀐다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구분해야 되고 대세 상승장은 누가 살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겠죠. 그리고 대세 하락장은 개인들이 많이 사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시장은 큰 게 움직여, 작은 게 움직여. 작은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만 딱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종목 고르실 때 만약에 같은 우리가 돌파 지지가 나왔어. 근데 대형주에서 나왔어. 장이 안 좋은데 수익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장이 안 좋은데 어떤 테마주에서 돌파 지지가 나왔어. 그러면 그쪽이 더 매력이 땡긴다라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올라간 시장에서는 대형주에서 만약에 딱 돌파 지지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크게 대형주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데 시가총액이 아주 적은 기업이 급소가 나왔어. 사도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종목이 바뀌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대세 상승장은 명품, 대세 하락장은 싸구려. 이렇게 딱 맞으면 웬만큼 이제 종목 고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좀 짧게 마감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재고자산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장 주체별 매매를 하는 방법은 요까지 그냥 갑시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별거 없어. 똑같은 얘기야. 외국인 생각해보자. 만약에 시장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살까요? 팔까요? 나중에 다 강의를 하겠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사요. 일단 외국인이 사요.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야지. 외국인은 뭘 살까? 만약에 우리 유명한 지호 거. 씨가 베트남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베트남에 조만한 회사 사고 싶어? 뭘 한다고? 그렇죠. 큰 기업 사는 거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잘 몰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아니까 막 작은 기업도 만지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기업 잘 몰라요. 굳이 위험한 거 안 합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들, 업종으로 뭐 정유면 정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뭐 이름 딱 있지 그제? 이거 외국인 사면 돼. 이거 다 사면 돼. 근데 또 기관을 살 때가 있어요. 기관들 살 때가 있는데 기관들은 일명 옐로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주를 좀 좋아해 얘네들이. 2등, 2등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아주 큰 놈 아닌 그런 들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서 뭐 조선주라던가 두산중공업 이런 약간 좀 삼성전자 이런 약간 시가총액이 작지 그렇다고 아주 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겁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예전 사무테크 지민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여기까지 오늘 끝낼게요. 다음 주는 이제 재고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급등주를 잡거나 또 급락을 피하는 방법 요거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